자, 그러면 지금 빌라는 매수 타이밍인가 매도 타이밍인가 우리가 한번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제 빌라 사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자, 2006년에 빌라 폭등장이 왔었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12년 이상 상승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지금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지금 사시는 가격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또 1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이니까 2032년에 아마 이제 수익이 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어떤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가버리면 이 빌라는 이 낙폭이 커요.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 왜냐면 이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장이 빌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이 모자랄 때 할 수 없이 오르르 몰려서 사는 거예요. 우르르 전세가나 매매가격,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폭등할 때 오르르 몰려온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세로 접어들면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의 낙폭이 커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출을 더 받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담으로 금매로 또 날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빌라 가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12년 뒤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도 자, 그 전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빌라는 이 감가상각이 많아요. 아파트보다. 자, 아파트는 그 주변에 입지도 좋고 그 주변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자, 그리고 아파트는 또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또 관리가 안 돼요. 공동주택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연차가 떨어질수록 가격의 낙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지역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빌라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그리고 그 하락 사이클에서 다른 주택 상품보다 가격의 낙폭이 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지금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투자로서는 별 매력이 없다. 자,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빌라를 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놓칠 수 있어요. 자, 일단 빌라를 사면 1주택자가 되잖아요. 무주택자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새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도 없다.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주 소규모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주택으로 간주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주택은 뭐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진 주택을 사니까 자, 그 청약 기회를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아파트 하나 받으면 그게 그 자체가 퇴직금이 되고 로또가 되는데 굳이 뭐 빌라를 사가지고 주 좋은 길을 놓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지 말고 제 얘기는 전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전세로. 정부가 말하는 대로 전세로 살아라. 사봤자 12년 뒤에 상승을 할 거지만 12년 뒤에 상승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 중간에 낙폭이 커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6년도에 빌라를 사신 분들도 2010년도 뭐 8년 이후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빌라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아라. 전세로 살아라. 빌라 사지 말고 전세로 살다 청약으로 승부시라는 거예요. 빌라는 일정 시기에 뜨거운 상품이지. 그리고 감가상각이 많다는 거예요. 일정 시기에 뜨거운 상품. 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거기에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선침해서 그걸 다 비싸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자, 하락시 하락폭이 가장 큰 상품이다. 자, 그리고 빌라는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주거 형태에서 가장 떨어지는 주거 상품이에요. 자, 우리의 생활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대 분들은 뭐 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 신도시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면 좋은 아파트 생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뭐 빌라에 살겠습니까? 안 살죠. 앞으로 빌라라는 주거 형태는 다르게 바뀔 형태가 많아요. 이제 아파트로 많이 그 빌라도 바뀔 것이고, 이제 서민들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 시대로 이제 주거가 상향 이동했다. 자, 그렇게 보면 빌라는 이제 우리의 주거 형태에서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전세 살다 그냥 청약으로 살아라. 빌라 사지 마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제 지금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부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그 30대, 40대 그분들이 왜 지금 빌라를 사겠습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의 입지 좋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역세권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그런데 공급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도시 외곽이라든지 수도권에 공급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곳과 원하는 곳은 도심인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은 또 수도권 외곽에 다 짓고 있다. 자, 물론 이제 유유지를 개발해서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뭐 진짜 택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너무나 부족하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LTV 규제 완화로 이분들이 청약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청약할. 이분들이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중도금도 예를 들어서 한 20%는 또 잔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청약을 하겠냐 이거죠. 자, 그런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크다. 자, 이런 규제로 인해서 빌라 패닉바잉으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빌라 밀집 지역들이 이 기반 시설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이 안 좋다는 거죠. 주차장 시설이. 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빌라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도로를 넓혀 주고. 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맨날 너무 그 규제만 가지고 뭐 세금만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러한 이 서민들이 사는 곳에 기반 시설을 확충할 생각을 해라. 뭐 이런 게 도심 재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청약률이 요즘 계속 그 좋은 지역은 100대 1이 나와요. 자, 이 100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의 정책이 이제 먹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좋은 주택을 공급할 때니까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려 보니까 100대 1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패닉바잉으로 쏠리고 있다. 저는 걱정인 게 뭐냐면 내년에 수도권도 모자라요. 아파트가 모자른데 아파트죠. 자, 공급이 모자른데 자, 계속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퍼펙트 스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패닉바잉이 아파트 시장에서 내년에 또 벌어지면 이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또 폭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더 폭등하면 그건 말 그대로 버블이에요. 버블이에요. 그건 명백한 버블이에요. 자,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공급을 하지 않냐. 그리고 전세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냐,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자,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3기 신도시 나오면 분양 받아라라고 하는데 현실은 100대 1이다. 이게 뭐 나중에 몇 대 몇이 될지 모르지만, 자, 그런 점에서 이게 현실과 이상이 지금 차이가 있다. 자,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면, 이런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게 나오다 보면 이게 또다시 또 무주택자들이 패닉 바잉으로 갈 수가 있다. 시장이 이제 그런 아주 뭐랄까요,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정부는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막으려고 투자자들 투자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런 빌라들이나 사서 갭 투자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빌라 시장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빌라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만 아파트는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먹을 게 있으면 뭐 취득세 8%, 12% 내고도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정부가 막아놓은 그런 투기 세력에 대한 대책도 어느 순간 또 허물어질 수 있어요. 자, 시장이 그만큼 위험해졌다. 그만큼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빨리 그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해라. 매물이 나오게끔. 자, 그게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풀어줘라.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풀어줘서 그 집을 팔면 다시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가는 분도 있고, 뭐 빌딩 사는 분도 있겠죠. 빌딩에서 사면 그건 투기는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돈이 선순환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시장으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채권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게끔 시장의 공급 물량을
지금 당장 거래가 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지금 집어넣어줘야 된다.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8말 9초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고 그 중과세 제도를 빨리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가지고 그것들이 팔고 그 사람들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건전한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경제도 좋아지고 그렇게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리고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해라. 이 30대 무주택자들, 30대 무주택자들, 요즘 그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그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자,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싫어하고, 자, 공공임대주택도 도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량도 한계가 있고, 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일반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그 LTV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공급 물량 늘려주고, 자, 그런 거에 어떤 통제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어느 정도 지금 전환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책으로 가야 이 여당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